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이제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3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두 후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한 두 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두 후보의 대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내 정책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제가 표를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걸 이제 주로 보면 뭐 임금이나 일자리, 세금, 인프라 또는 헬스케어, 환경, 이민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숨죽여서 그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나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 대외 정책에 따라서 자국의 정책을 뭐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도표를 하나 올려드리는데요. 이 도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두 후보 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교거든요. 크게 보면은 정책의 기조가 뭔지 또 국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대중국가, 대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기조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정책 기조로 삼아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후보는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우방국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펼치는 바람에 수많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성 그런 면에서 떨어져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리더십이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돋보일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정책 기조로 삼아서 아마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거래적 관점의 동맹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치나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거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020년도에 이 타결돼서 지금 적용돼야 될 방위비 분담금이 아직까지도 지금 타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난번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차원에서 지난 한 4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또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감축하고 있죠.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전쟁, 그러니까 엔들레스 워라고 하는데 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가장 중요한 동맹이긴 하지만 나토에 대한 분담금 또는 이런 것들 방위비
방위비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국방비 그걸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동맹국들 간의 그 관계는 지속해서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가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어떤 그 관점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철수하고 하는 것도 또는 감축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지금 뭐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한 인상을 요구했던 것은 거의 약탈적이라고 익스토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탈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취적이죠. 갈취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한미 동맹 문제나 또는 동맹사에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동맹 그중에 나토뿐만 아니라 한미, 한일 동맹을 포함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세계 질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요. 뭐 크게 그렇게 차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또는 뭐 이걸 이제 자신들의 말로 하면은 공정한 무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니까 미국이 손해보는 그런 무역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미국의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두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WTO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국제 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국제 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 편에 서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국제 기구를 뭐 탈퇴하거나 또는 뭐 이 회비를 안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세 폭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 무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이게 뭐 타결하고 이 탈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계획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에 가장 그 유사성이 있는 대외 정책이 바로 대중국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국 정책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도 그렇고 또 이 리쇼어링 정책 또 그런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중국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올해 5월달 이후로는 그런 미국의 독자적인 대중국 대응에서 이제는 공동 대응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EPN이라고 이코노미 프로스페리티 뭐 네트워크겠죠.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소위 말하는 그 해외 공급망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시키고 자유 국가들끼리의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게 EPN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그 해이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쿼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라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대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렇게 활성화하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쿼드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든 후보도요, 거의 이와 비슷해요. 기껏 해봤자 뭐라고 할까요? 이 중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 이 정도 차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 중국에 대한 정책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국에 대한 정책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단순히 몇 개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들, 중요한 국가들 포함해서 아마 한 수십 개 국가들을 모아서 이런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든지 무슨 인권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런 것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 그것이 거기에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북한 정책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탑다운, 위에서 결정을 하면, 정상들끼리 결정을 하면은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그런 탑다운 형태의 협상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북미 이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무관심하죠.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독재자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형태도 위에서 결정을 하고 밑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실무자 선에서 다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정상이 서명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북한의 비핵화의 그 회담 문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핵화 회담하고 또 인권 중시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병행적으로 갈 수 있을지도 여전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그 대외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조정을 하고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는지 그걸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뒤에 다시 대통령이 누군가 당선되고 나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